브라질의 연쇄 살인마 페드로 로드리게스 필류, 일명 페드리뉴 마타도로의 기록은 현대 범죄사와 사회학이 마주한 가장 기괴하고 서늘한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그의 생애는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서사를 걷어내고 보았을 때 훨씬 더 본질적이고 묵직한 사회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태어나기 전인 1954년, 아직 어머니의 자궁 속에 머물고 있을 때부터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주의 척박한 농장에서 태어난 그는 친아버지의 상습적인 가정 폭력의 희생양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이던 어머니의 복부를 향해 가해진 무자비한 발길질은 태아의 머리뼈를 짓눌렀고 페드로는 두개골이 움푹 파인 기형아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낙인 찍힌 신체적 손상과 폭력의 대물림은 그가 평생을 걸어야 했던 핏빛 경로의 잔혹한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페드로가 처음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불과 14살 때였습니다. 동기는 사적인 정의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절도범으로 몰아 억울하게 해고한 시청 부시장을 산탄총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모함했던 진짜 도둑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처단함으로써 법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집행하는 처벌의 효율성을 체득했습니다. 10대 소년에게 살인은 이미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자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페드로는 상파울루 인근의 슬럼가로 숨어들어 마약상과 조직폭력배들을 사냥하는 전문적인 학살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거쳐간 자리에는 시체의 산이 쌓였지만 그는 결코 약자나 평범한 시민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지독한 도덕관을 고수했습니다. 그가 노리는 대상은 언제나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좀먹는 가해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랑했던 연인 마리아 올림피아가 반대파 갱단에 의해 살해당하자 페드로의 광기는 통제를 잃은 집단 학살로 번졌습니다. 마리아의 죽음에 연루된 갱단 아지트를 습격한 그는 현장에 있던 7명을 사살하고 16명을 부상 입히는 등 복수의 화신이라 불리기에 충분한 행적을 남겼습니다. 당시 무능한 경찰력과 치안 공백에 지쳐있던 브라질 대중은 죽어 마땅한 자들을 대신 치워주는 그에게 공포 섞인 경외감을 보냈습니다. 1973년 그가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수감되었을 때 교도소는 그에게 지옥이 아닌 최적화된 사냥터로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흉악범이 밀집된 교도소 내에서 페드로는 가장 압도적인 포식자였습니다. 그는 감옥 내부에서만 최소 40명 이상의 수감자를 살해했습니다. 대부분은 강간범이나 미성년자 학대범 등 그가 정한 기준에서 청소 대상인 이들이었습니다. 간수들조차 그의 광기를 통제하기보다는 방치하는 쪽을 택했을 정도로 페드로의 위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수감 생활 중 발생한 가장 소름 끼치는 사건은 자신의 친아버지와의 재회였습니다. 페드로의 아버지는 아내, 즉 페드로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동일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태어나기도 전에 죽이려 했고 끝내 어머니의 생명마저 앗아간 남자. 페드로는 아버지를 22번 찔러 살해한 뒤 가슴을 갈라 뜨거운 심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심장 조각을 입에 넣고 씹으며 생각보다 질기다는 짧고 건조한 감상을 남겼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자신을 파괴했던 인연의 근원에 대한 가장 극단적이고 물리적인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브라질 법령은 아무리 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단일 형기에서 실제 복역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페드로에게 선고된 형량은 400년을 넘겼지만 그는 법적인 한계를 다 채우고 2007년 교도소 문을 열고 아주 당당하게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재수감을 반복하다 2018년 최종 출소한 그는 전설적인 연쇄살인매에서 뜻밖에도 현대사회의 셀러브리티인 유튜버와 틱토커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팔로워 수십만 명을 거느린 그의 채널에서 칠순 노인이 된 살인마는 젊은 세대에게 착하게 살아라, 범죄는 허무한 것이다라며 인생의 지혜를 설파했습니다. 팔에는 동기를 위해 죽인다는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입으로는 평화와 회개를 말하는 이 극심한 모순에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범죄자를 사냥하던 괴물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 연예인처럼 소비되는 현상. 그것은 페드로 개인의 광기라기보다 사회 전반에 깔린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기형적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역시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인 폭력의 연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23년 3월의 어느 날 상파울루 인근 길거리에서 페드로는
정체불명의 차량에서 내린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타인에게 선사했던 그 차가운 죽음을 그는 이른의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육체로 받아냈습니다.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페드로 로드리게스 필류의 기록은 단순한 범죄 괴담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한 영혼의 파괴가 어떻게 사회적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소비될 수 있는지에 관한 차가운 보고서입니다. 그는 정말 악마를 처단하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의를 명분 삼았던 또 다른 괴물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를 영웅으로 환호했던 사회적 시선이 이 거대한 괴물을 완성했다는 사실이며, 그는 결국 자신이 남긴 핏자국 위에서 허무하게 쓰러졌습니다.